네, 안녕하십니까. 초거대 AI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품질 관리 지원반 더테스트 박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프레임워크와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원사이클 자가 점검 진행 및 결과서 작성 방법, 그리고 23년도 주요 보안 조치 사례를 들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을 기준으로 24년 구축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마지막으로 초거대 AI 데이터 유형인 LLM과 LMM 합성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으로 초거대 AI 데이터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크게 준비 계획, 구축, 학습, 운용, 활용 4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은 특히 준비 계획 단계의 임무 정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축 단계는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로 획득 수집, 설계 구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무엇보다 각 단계마다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자가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번 초거대 AI로 사업이 진화하면서 이전 가공 단계의 라벨링 데이터에서 적응학습 데이터로 진화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존 라벨링 데이터도 포함이 되지만 초거대 AI의 LLM, LMM 합성 데이터로 데이터 유형이 확산되면서 질의응답 셋, 답변 순위, 검증용 데이터 산출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가 대량 범위로 구축이 되면서 각 단계마다 병렬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슈 노출을 빠르게 노출하고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보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 컨설팅 조직에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구축 단계가 마무리되면 AI 허브에 이제 데이터 개방이 됩니다. 개방 후에는 유지 보수가 진행되는 운영 활용 단계를 거쳐서 운영 활용 단계를 끝으로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마무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현 사업의 모든 것을 정의하고 계획합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지표 목표, 수량과 방법, 임무에 대한 정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데이터 구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과 품질 지표와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구축 목적에 따라서 학습 모델이나 활용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을 주기적으로 인식하고 구축해야 하며 품질 지표와 목표는 실제 구축된 데이터가 잘못된 품질 지표 목표로서 품질 미달성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수행기관 분들께서는 이번 과제에 수립하신 품질 지표와 목표를 반드시 컨설팅 조직에 전달해서 확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구축 전 잘못된 목표는 사업 전체 기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컨설팅 조직과 NIA 분들과 품질 지표와 목표에 대해서 각 데이터 분야별 확인받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획득 수집 단계입니다. 획득 수집 단계는 원시 데이터를 획득 수집하는 단계로
수집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중복 여부를 데이터를 획득 수집합니다. 이때는 편향성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이나 제도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가공 단계에 진입이 됩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가공은 원천 데이터에 라벨링 정보를 부착하는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학습을 위한 질의응답, 우선순위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학습 단계입니다. 데이터 가공 단계를 거친 가공 데이터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 향상을 시키거나 보정하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유효성 지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셔야만 이 단계에서 목표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단계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단계별이 각각 개별적인 단계가 아니라 원 사이클로 하나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단계의 결과물에 대해서 품질 검사는 필수이며 각각 단계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공정별 품질 검사에 따른 오류 발생 시에 보안 조치와 공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모든 공정 작업자분들께 전파 교육을 진행해서 동일한 이슈 발생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사이클 자가점검입니다. 품질관리 프레임워크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행될 원사이클 자가점검은 데이터 구축 사업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전 구축 단계에서는 계획, 획득 수집, 정제, 가공, 학습 단계에 따른 품질 활동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원사이클 자가점검은 해당 단계들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모든 단계의 품질 관리를 하는 활동입니다. 자, 원사이클 자가점검은 관리기관이 평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하시는 수행기관 여러분들께서 구축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데이터 품질과 원활한 구축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진행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설계 시점에는 처음에 샘플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실행을 합니다. 데이터는 총 구축량의 1% 이내로 진행을 하고 모든 공정을 거쳐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이슈는 조기에 개선하고 해당 내용을 각 단계별 공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모든 작업자분들께 반드시 전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구축 초기 시점에는 10% 이상의 데이터로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진행하고 중간에는 30에서 50, 최종은 100% 구축한 데이터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 구축 초기 시점에 진행하는 사전 품질 검증 TTA 사전 검증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TA 강의 시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는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점검 후에 실행하는 이제 TTA 제3자 품질 검증은 수행기관이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서를 확인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진행한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서를 확인해서 제3자 사전 품질 검증 결과서가 발행이 됩니다. 작년과 바뀐 부분이라서 그만큼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실 때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사전 품질 검증 결과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중반 시점에는 중간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수행합니다. 해당 단계는 이전 단계의 품질 이슈 개선, 보완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슈 개선 보완 사항들이 전파가 누락됐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가 커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최종 품질 자가 점검을 실행하고
발생되는 이슈를 보완 조치해서 제3자 품질기관의 최종 품질검증 결과서를 품질검증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각 원사이클 자가점검 활동은 NIA, 컨설팅 기관, PMO에서 제출된 결과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함으로써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해당 원사이클은 수행기관 여러분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원사이클 자가점검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24년도 원사이클 자가점검 양식은 사업관리기관에서 항목을 선정해서 배포 진행 중입니다. 점검 방식과 양식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어서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의 녹차는 기본적으로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데이터 개요 항목은 검증하는 데이터의 정보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이 기재가 됩니다. 그 이후 각 데이터 특성에 맞는 품질 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 항목과 주의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리기로 양식과 포맷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이 잘 된 예시와 작성이 잘못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지입니다. 표지는 결과서 버전을 표지에서 이제 작성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결과서 파일 버전을 초기 데이터는 1.0, 그 다음에 중간 데이터는 2.0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범위는 검증 대상 데이터 범위는 프레임워크에서 설명드린 그 범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다가 데이터 유형이나 특성이 내가 구축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지가 않을 경우에 NIA 분들과 협의해서 양식을 수정한 후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작성이 잘 된 예시와 작성이 부적절한 예시로 이번 장부터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개요에 대한 작성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4.3 배포 방식 기재 항목을 그냥 예시 포맷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점검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품질, 법, 규제, 윤리적 활동 항목을 검증합니다. 좌측에는 작성이 잘 된 예시, 우측에는 부적절한 예시로 기재해 두었고요. 작성이 잘 된 예시를 보면 원사이클 자가점검 이행 시에 미흡한 점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적절한 예시는 데이터 산출이 안 돼서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계획만 작성된 상태에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축의 계획에 모니터링을 좀 수시로 잘 하셔가지고 원사이클 자가점검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성 자가점검 항목입니다. 다양성 자가점검의 경우 클래스별 데이터 구축 수량이 부족해서 점검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가점검을 스킵하게 되면 사업 후반기에 발생되는 오류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데이터 구축량을 확인하셔서 자가점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 없도록 사업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부적절한 사례는 보안조치 항목이 너무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입니다. 보안조치 항목은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화면 좌측에 작성이 적절한 예시를 보면 정확성 오류 유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보안조치 방법을 기재하였습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예시는 구체적인 방법 없이 그냥 재작업,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제거만 기재되고 보안 점검에 언제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안 점검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계획하시어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미 정확성입니다. 보안 조치 항목에 비현실적인 계획을 기재하는 부적절 사례입니다. 오류 발생 원인을 고려해서 본질적인 개선 방안을 기재해야겠고, 기재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6하 원칙에 의해서 기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효성 검증 후에 결과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증빙자료는 수행기관분들이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셔가지고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들은 꼭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체크리스트 검증도 지금 뭔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각 수행기관에서 구축하는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는 표에서 보듯이 점검 결과를 OX로 간단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OX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되 근거 내용이나 참조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으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 확인입니다. 체크리스트 판정 전에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고, 그 조치사항이 모든 작업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조치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필수로 말씀드릴 점은 원사이클 자가점검은 전수검사가 원칙입니다. 간혹 일정이나 기타 사유로 구축한 데이터의 샘플링만 검증하시는 기관들이 계십니다. 사업기관에 맞게 데이터 범위로 전수검사는 필수입니다. 구축하신 데이터들을 자가점검을 필수로 진행하시어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부터는 23년도 보안조치 사항을 예시로 발생됐던 원인들을 미리 파악해서 좀 교훈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도구 오류 사항입니다. 가공 도구 오류로 가공 영역이 잘못 판정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영역 오류, 데이터 재가공 필요, 이 사진은 라벨링 영역이 식별 불가능한 객체에 그려져서 발생된 이슈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는 라벨링을 도구를 돌렸지만 라벨링 자체가 안 돼서 발생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리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유관 검사가 필수라는 점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경사항 누락입니다. 요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게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라벨링 바운딩 박스 크기도 조정을 했어야 하나 바운딩 박스 크기만 조정을 안 하고 이미지 박스만 조정해서 발생된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휴먼 오류입니다. 캡션을 다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지만 사람의 내용으로 캡션을 달아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일정 지연으로 품질 검사 자체를 누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강아지 사진처럼 라벨링 자체가 붙여지지 않았는데 제출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꼭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데이터 유실률 파악 오류로 인해서 원천 데이터 부족 발생 건입니다. 초거대 AI는 그만큼 데이터 양이 광범위해짐에 따라서 중복률을 생각하시어 여유 있게 데이터 획득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유실률로 인해서 데이터 부족하게 된 경우에 수집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고려하고 만약을 대비한 데이터 추가 수집 경로나 대안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바운딩 박스 영역 오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휴먼 에러로 숙련된 작업자가 다시 재가공해서 개선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예시를 좀 들어봤고 이 내용을 이제 재정리해 봤습니다. 23년도에 최종 품질 검증 지표별 미달성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미 정확성
명확성이 35.10으로 지표 중에 제일 많은 미달성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다양성이 15.6%로 두 번째 미달성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올해 초거대 AI는 의미 정확성도 중요하고 데이터가 광범위해짐에 따라서 다양성 지표에 대한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품질 저하의 원인 패턴으로는 오른쪽 표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목표가 설정이 돼서 사업 중후반에 이슈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준비계획 단계 때 품질 지표 기준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수립 후에는 오류 방지를 위해서 컨설팅 조직에 전달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검사 기준입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구축 단계별 품질 방안, 목표의 적정성, 명확한 기준, 역할 정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서는 모든 작업자분들께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주관적인 표현은 되도록 자제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나왔던 유실률 계산 오류로 구축량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 가이드라인 현행화 이슈가 나오면 개선 조치 사항을 찾고 공정 가이드라인의 현행화를 한 다음 모든 작업자에게 전파 교육을 진행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지연에 따른 품질 점검 누락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그 과제조정위원회 진행 시에 언급되었던 중점 사항을 기반으로 올해 컨설팅 기관의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합성 데이터 과제가 좀 발의가 돼서 과제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합성 데이터 생성 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5월에 발간한 합성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절차적 특징이나 유용성, 안정성, 품질 측면에 대해서 가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오른쪽인데, 품질 지표와 학습 모델 선정에 대한 품질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된 품질 지표나 데이터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그리고 검증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편향되게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균등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가이드 진행할 예정입니다. 4번은 멀티모달 과제의 적절성입니다. 멀티모달 설계는 각 모달리티의 특성과 과제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과제의 적절성, 수행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진행 예정으로 컨설팅 기관 분들께서도 직접 방문을 드리겠지만 수행 기관 분들께서도 문제가 발생 시에 즉시 전달해 주시면 빠른 조치와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품질 관리 LLM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LM 품질 지표인 유사성은 데이터 중복 및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초거대 AI 특성상 데이터가 광범위함에 따라서 유사성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유사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의 다양화와 균형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처를 다양화하고 당연히 수집 범위를 확대해서 진행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유해성입니다. 잘 아시지만 특정 성별이나 인종, 나이, 부정적인 의미,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지표이며 초거대 AI 특성상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성 측면의 검사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LMM 검증 지표입니다.
LMM 추가된 품질 지표는 의미 전달을 확인하는 표현성, 의미 일치를 확인하는 일치성, 시간 정렬을 확인하는 정렬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표현성은 각 모달리티 데이터가 온전하며 의미가 잘 전달되는가로 설명이 됩니다. 멀티모달 간 표현성은 일단 각 유니모델 품질 관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각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멀티모달에 대한 초기 결합이나 후기 결합, 조인트 결합 등 결합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컨설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은 모달리티가 내용이 일치하는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성 품질을 위해서는 멀티모달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최적화해가지고 모델이 일관된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마지막 정렬성은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렬되어 있는가입니다. 정렬성 데이터 품질은 각 모달리티 간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여러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합성 데이터입니다. 합성 데이터는 모두 아시다시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올해 5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의한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을 확인해 보면 합성 데이터 생성 절차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준비는 합성 데이터 활용 목적, 범위를 설정하고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됩니다. 합성 데이터 생성 단계는 생성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전처리를 수행한 뒤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을 반복을 하게 되고 활용 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나 저 검증 지표들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합성 데이터 구축을 하시는 기관분들은 필히 사업관리조직, 검증기관의 품질 지표와 목표를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에 저희 컨설팅 조직에 전달을 해주시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성 그러면 이제 합성 데이터 유용성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성 검증은 활용 목적에 따라서 합성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지 검증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일부의 이제 지표 검증 방법이고요. 다음은 안정성 검증 예시입니다. 원본과 합성 데이터셋의 모든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좀 부합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정성 판단을 하는 예시를 사진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화면의 두 가지 예시는 합성 데이터 품질 측정 방법의 일부분으로 구축하시는 합성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지표 선정이나 방법을 컨설팅 조직과 TTA와 상의한 후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합성 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전 준비, 합성 데이터 생성, 유용성, 안정성 검증, 활용 단계에 대해서 실제 수행을 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리스트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품질지원반도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컨설팅을 드릴 때 이 생성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걸 권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2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상으로 초고대 AI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각 수행기관 분들께서는 모두 사업 잘 수행하시어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